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끌시끌한 게 저는 당연히 유예될 줄 알았어요. 코인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일까? 770만 명 정도. 이걸 유예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죠? 제가 봤을 때 25년 되자마자 바로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거 세금을 거두려면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데 거기가 시스템 구축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래킹을 할 수 없는데 이게 과세가 되는 게 맞느냐? 세금은 약간은 정치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가 이렇게 폐지 쪽으로 갔으면 가상자산은 뭐 도입을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이장원 세무사고요. 오늘 주제는 가상자산입니다. 지금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코인 관련된 세금하고 자산관리 관련된 책을 이제 거의 집필을 완료했고 곧 출간할 예정인데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때, 23년 하반기까지 코인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일까? 라고 했는데 그때 한 65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네 라고 했었는데 지금 단 6개월 지났는데 770만 명 정도,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 이 개인 이용자 중에 근데 그게 있어요. 100만 원 미만을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550만 명 정도가 이제 70% 정도 넘어가는 분들이 100만 원 미만이세요. 사실 50만 원 미만이 거의 5,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코인은 아직까지는 뭐 인식은 그럴 수 있죠. 뭐 약간은 재미로 하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니까 뭐 트렌드 좀 알아볼까? 라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1000만 원 이상 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1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꽤 많습니다. 78만 명이나 돼요. 제가 이제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세무사가 왜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을 만날까? 아직 코인 세금 하지도 않는데 지금 도입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세금을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과세를 할까? 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자산 관리 위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도 이제 다양한 투자를 하죠. 뭐 한국 부동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코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양한 다른 자산 관리 측면에서 왜 다른 세법도 이제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끌시끌한 게 저는 당연히 유예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 24년 여름에 나온 세제 개편안에서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 27년도부터 이제 세금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부 안일 뿐이에요. 결국은 통과를 시키는 건 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조세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통과를 하는데 그 조세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통과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말하기 전에 그러면 이 가상자산, 코인 이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법이 좀 어려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어떤 과세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 에어드랍이니 뭐니 엄청난 많은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형태도 과세를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맞나? 아니 나는 과세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추후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당신 지금 이렇게 한 행위도 과세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법률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코인 세금이 도입이 되면 거의 한 5년에서 10년간은 엄청나게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다툼이나 이제 과세관청과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가상자산 이제 사업자죠. 이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에어드랍 하는 게 과연 이 고객들에게 주는 게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냐 맞느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몇백억의 단위의 조세 쟁송도 하고 있죠. 결국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약간 이제 걱정되는 바 중에 하나는 가상자산의 기본은 탈중앙화예요. 결국은 세금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주자인 제가 미국이나 아니면 뭐 캐나다나 홍콩에서 거기 계좌로 만든 거기서 코인 거래를 해요. 그럼 내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맞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코인이라는 재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전자적인 형태로 있을 건데 이걸 어느 나라의 기준점으로 해서 뭐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이런 걸 따져서 과세를 할 것인가 다양한 이슈가 분명 생길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시스템은 거의 다 이제 잘 접하지는 못해봤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 뭐죠? 자, 휴대폰으로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코인 거래하시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고 이런 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통과되는 바도 아마 그것에 좀 집중해서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정부는 27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왜 27년부터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칼프라는 게 있어요. CARF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이 OECD에 관련된 OECD 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의 각 나라의 국세청에서 우리나라에 있지만 비거주자인 사람이 갖고 있는 코인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업비트나 빗썸 같은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정보를 전부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우리 매년 그 정보를 OECD 국가들은 공유를 하자라고 지금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협약에 대한 스타트가 2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각 나라가 지금 미비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탈세를 다 막자. 말 그대로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과세하는 시스템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주자가 아닌 사람,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따지죠.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비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그 공유 시스템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이 사람의 국가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였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거 해결하세요. 정보는 우리 다 공유합시다. 말 그대로 탈세를 전부 다 잡아내겠다라는 그 시스템 도입을 2년 정도 유예를 시킨 상태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과세를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사실 과세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과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게 약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뭐를 논의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과세를 정말 27년도까지 유예를 할 것이냐에 대한 유예예요. 이걸 유예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죠? 당장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시점부터 제가 봤을 때 25년 되자마자 바로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과세가 그럼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나의 그러면 이 코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봐줄 건데 왜냐하면 이 코인에 대한 세금은 내가 판 금액, 그 다음에 산 금액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 빼주고 거기에 대해서 22%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를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꽤 클 수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민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트럼프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거의 한 3배 올라갔죠. 제가 알고 있는 코인 하나만 이렇게 3배씩 올라갈 정도인데 다른 코인들은 더 많이 유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익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이 취득가액 내가 예전에 100원에 취득했어. 근데 이게 지금 10,000원이야. 그럼 이 차익에 대해서 다 내는 건가?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 세제 개편안은 지금 어떻게 나온 상태냐면 세제 개편안에는 이 본인이 취득한 시점과 그 다음에 만약 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면 그 날짜 0시에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취득가액으로 봐주겠다라는 그나마 약간 완화된 조건을 지금 걸어놨는데 문제는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이 과세, 기본적인 공제 액수를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 네 번째. 이렇게 지금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의견은 지금 그렇습니다. 과세는 하자. 그 대신 방금 말했던 세 번째 개편안 중에 하나죠. 기본 공제가 250만 원. 너무 낮다. 오케이. 5천만 원으로 해줄게. 그래서 야당의 의견은 그겁니다. 이 시드가 10억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억 정도 갖고 있었을 때 5%의 수익률이 나면 5천만 원이니까 그 정도까지 되는 사람 얼마 없다. 말 그대로 진짜 얼마 없습니다. 근데 이 코인 쪽은 아시다시피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이제 지금 딱 듣자마자 코웃음을 추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5% 수익이 아니에요. 며칠 사이에 2배에서 3배가 올라가는 자산입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5%의 수익률을 바라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야수의 심장이시잖아요.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세가 대상자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이상의 투자자가 78만 명, 거의 한 10% 정도 되죠. 비율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제 과세 대상이 5천만 원 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000만 원을 내가 하나를 이제 올인을 했는데 그게 5, 6배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당이랑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거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의견도 줍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청년층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50, 60대도 많이 늘었지만 메인은 결국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인 것 같아요. 특히나 3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슷한 논리로 가는 게 뭐냐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폐지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닥이 좀 잡혔어요. 그러면 거의 유사한 세금인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유예나 폐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어떤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연말 예산 협상 과정이거든요. 약간 이제 세금은 약간은 정치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이렇게 이제 폐지 쪽으로 갔으면 가상자산은 뭐 도입을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거 세금을 거두려면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들은 바로는 주식 관련된 세금을 이제 매기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증권사에서 자체적인 비용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주 이제 시간도 좀 걸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자산을 이제 하는 사업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데 거기가 시스템 구축이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과세를 도입을 했었을 때 과세를 트래킹을 할 수 없는데 이게 과세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일장일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약간 과세 유예 쪽이 맞지 않을까. 좀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식하는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안이 곧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이 좀 유예가 됐으면 좋겠다,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유예가 되더라도 그러면 나는 2년간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내가 관심을 굳이 둘 이유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문의를 주는지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